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이 이제 전대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김종인을 찾아가서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자문을 구했다는 언론 보도입니다. 김종인을 찾아가서 이제 전대 출마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 김종인이가 뭐라고 했느냐? 뭐랬냐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국민의힘을 재건할 적임자는 한동훈밖에 없는데, 한동훈으로 보지만, 그러나 이제 당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 급히 출마하면 위험하겠다는 이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재건할 적임자는 한동훈밖에 없는데, 지금 당의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지금 급하게 출마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종인이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 결국 중요한 게 계엄이나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한동훈이가 이제 그 계엄을 막았으니까, 그 탄핵을 주도했으니까, 따라서 이제 당을 재건할 적임자는 맞다. 근데 왜 그러면 지금 출마하면 왜 위험하냐?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20%밖에 안 나오니, 21% 갤럽 기준으로 더블스코어 차이 나잖아요. 그거는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입장에서는 결국 이번에 지방선거가 중요한데, 당대표가 되면 지방선거를 책임지는데, 이게 공천권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지방선거 패배가 명약 관화한데,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또 지방선거 참패하면 책임론이 휩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가 또 누가 되는지 봐야 되지만, 지금 이제 송은석 경제통, 송은석 개파색이 좀 엷죠. 범친윤인데 개파색이 좀 엷어요. 그 다음에 아예 한동훈 계보 김성원, 동두천의 김성원 이루성자, 이렇게 2파전인데, 근데 뭐 송은석 의원이 되면 그러면 이게 또 부려봐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이렇게 논란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당의 사정이 상당히 힘들고 지방선거 책임론에 휩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중해라, 출마는. 뭐 이렇게 조언했다, 이런 이제 JTBC나 언론 보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과연 이게 한동훈이는 왜 김종인한테 계속 조언을 받느냐? 이건 좀 납득이 안 돼요. 김종인이가 이제 뭐 우파입니까? 김종인이가 보수입니까? 김종인은 이게 부패한 철새입니다. 부패한 철새. 옛날에 뇌물로 구속도 되고, 그리고 이당 저당 기웃기웃 부패한 비례로막의 5선인가? 부패한 철새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무슨 조언을 받을 게 있어서 꼭 보면요, 한동훈, 이건 이제 조언을 받는 게 꼭 보면 뭐 진중권, 좌파 진중권, 그 다음에 왔다 갔다 김경률, 그 다음에 김종인, 그리고 이제 가장 열심히 보는 유튜브는 김어준. 그러니까 털보 김어준 프로를 보고 정치 판단을 하니 이게 정통 우파 생각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유튜브는 김어준 걸 즐겨본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들리고, 그리고 이제 조언을 받는 거는 진중권, 김경률, 그리고 이제 김종인 떠잖아요. 이런 식으로 철새 내지 좌파들의 조언을 가지고 과연 우리 우파 대표로 나갈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일단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뭐 저는 결론적으로 한동훈이가 안 노는 게 좋긴 좋아요. 그거는 이제 당을 위해서도 좋고 본인을 위해서도 좋아요. 그건 맞아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조언이 본인을 위해서도 맞아요. 지금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나 또 한동훈을 지지하는 유튜버들, 제가 방송을 보면요, 현재 6대4라고 합니다. 출마 쪽으로 6, 그 다음에 출마 안 하는 쪽으로 4. 근데 이유가 뭐냐? 뭐 자기가 이유가 뭐 질 것 같으니까 안 노는 게 아니고, 자기는 출마하면 이기기는 이기는데, 근데 문제는 이겨도 독이든 독배 아니냐,
이게 봤자 지방선거 참패하면 지지율도 안 좋은데 책임만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망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다른 이유고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면 이기는데, 근데 이거 지방선거 참패 이게 예상되니까 그래서 이게 망설이고 있다. 지금 6대 4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 생각보다 어렵게 뭐 지방선거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제가 이제 이거 한동훈 대표가 이게 안 놓으면 좋다. 이거는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우리 보수의 통합, 단합, 화합을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요, 이번에 놓으면 진짜 이게 또 대분열로 간다. 그래서 저는 안 놓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동훈이나 한동훈계 의원들 태도가 이게 바뀐 게 없어요. 계속 본인들의 헤게모니, 당권 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고, 뭔가 이제 친윤, 우리 과거의 주류 의원들, 다른 게 생각이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뭐 친윤이라는 거는 거의 없는 프레임이고, 반 한동훈,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원들이나 또 우리 자유우파 유튜버나 국민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고개 숙이면서 포용하려는 이런 이제 노력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지금도 청산 대상으로만 옛날 뭐 권성동, 권영세부터 옛날 윤석열 주류 의원들은 전부 청산 물갈이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죠. 그러면 그 옛날 주류 반한동훈 의원들도 그냥 당하고 맺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또 우리 국민들도 그러면 한동훈에게 무조건 당하고만 한동훈만 지지하고 있겠습니까? 본인이 자꾸 이런 식으로 개파 중심으로 계속 분열 행동을 하면요. 어차피 반대 진영도 한동훈을 더 공격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 자유우파 전체가 파이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또 우리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싸우고 이렇게 분열하면요. 진짜 괴멸돼 가지고 견제를 못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재명 독재를 허용하고 견제를 못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우리 보수의 개파는 친한동훈이냐 아니면 이게 반한동훈이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친윤이라는 건 역사 속으로 없어진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제 송원석 의원이 뭐 친윤 후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반한동훈 후보다 이러면 이게 말은 되지 몰라도.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제 출마하는 순간에요. 보수는 다시 한번 이게 또 대분열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도 지지율이 21% 뭐 20% 초반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이게 쪼그러들고 그것도 그나마 쪼개지 가지고 서로 칼을 겨누면서 계속 분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나머지는 특별한 개파가 없어요. 뭐 김문수 후보는 개파 자체가 없잖아 원래요. 없어요. 뭐 어떤 분은 김문수 한동훈 다 놓고 완전히 새 인물로 물갈이하자 뭐 이런 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개파 김문수는 개파가 없잖아요. 현역이. 따라서 모든 지금 현재 분열의 가장 원인은 한동훈이다. 한동훈이가 출마하는 순간에 보수가 또 두동강 나니까 저는 그게 가장 출마해서는 안 될 첫째 이유다. 그 다음에 김종희가 말한 또는 친한동훈 쪽에서 고민하는 지방선거 지면 또 책임론에 휩쓸리지 않냐.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가장 나와서는 안 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보수 대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제 생각은요. 한번 과감하게 물갈이하는 거 좋아요. 이제 언제까지 매일 거론되는 게 항상 거론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옛날에 지금 홍준표, 그 다음에 한동훈, 그 이후에 나경원, 원희룡, 우리 윤상현까지 그때 놓고 계속 중진들만 지금 김문수까지 계속 거론되는데 과연 기존의 인물로 이 힘든 이 국민의힘 거의 침몰 위기에 있는데 과연 이게 기존의 리더십으로 구해낼 수 있을까? 뭔가 이제 과감한 좀 새바람을 일으킬 이런 이제 혁신적인 새로운 인물
이게 없을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민해 봅니다. 뭐 당내에서도 찾아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그 당 밖에서도 뭐 여러 데 그 기업인도 있을 수 있고 당 밖에 좀 범위를 넓혀 보면요.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더 깊이 있는 아직은 시간이 이거 한두 달, 두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 원내대표 정해지면요. 한번 이게 지도 체제돼서 과감하게 그 물갈이 새 인물로 한번 이게 바꿔보는 이런 데 그 변화에 이런 자세가 또 이게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많은 이제 그 고민이 있어야겠다. 하여튼 지금의 국민의힘으로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당권에 대해서 김문수는 뭐 출마 가능성이 뭐 99%다. 근데 한동훈은 6대 4다. 뭐 이렇게 자꾸 하는데 좀 뭔가 이게 과감한 새로운 인물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또 몇 년 뒤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뭐 3년, 일단 짧게 보면 이게 내년에 지방선거, 그 다음에 대거 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에 대선이 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인물, 뭐, 김문수, 한동훈, 이준석, 이걸로 우리 정권 관계 우리가 뺏어오는 게 가능할까? 뭔가 이제 새로운 새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나라 보수가 그래도 주류고 보수 뿌리가 깊은데 과연 이게 새로운 인물이 없을까? 천하에 찾아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모두 이제 한번 고민해 보면서 새로운 인물을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하여튼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동훈은 이번 이제 전당대회 안 노는 게 당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그 다음에 우리 보수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 결국은 이제 뭐 김종인이나 또는 이제 뭐 진중권, 김경률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의존하는 게 조언을 듣는 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지만 그런 게 결론만 보면 김종인이가 이번에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이 결론은 저는 결론만 보면 저도 동의하는 이런 이제 부분입니다. 하여튼 지금 국민의힘은 대위기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통합입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단일 대우력에 맞서야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데 분열하면 완전히 뭐 이거는 필패입니다. 따라서 한동훈은 이번에 좀 자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과감하게 전면의 지도부에 내세워서 이재명 대한 비판 세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당을 혁신적으로 전면적으로 개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